자, 오늘 4부는 두 분의 용자들과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위원장, 또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을 지내신 윤재관 한양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처음 뵙죠? 네, 처음입니다. 네. 윤재관 우리 교수님은 처음인데 네. 어떻게 괜찮습니까? 서로? 대기실에서 예. 아주 정다운 얘기를 나눴습니다. 거기서는 정다울 수 있는데 방송 들어오면 많지가 아마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민방위복 차림으로 출근을 한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태풍 관련 질문을 받겠다고 하면서 아마 오늘 비상대기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 이전에 폭우 때문에 그때 자택에 있었던 게 논란이 돼서 그런 거겠죠? 그렇죠. 뭐 그때 당시에 당초 저는 뭐 대통령 참모진들의 네. 문제였다고 저는 보는데,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우리 윤재관 전 비서관께서도 네. 청와대 근무했지만 보고가 올라오는데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자택 지시 논란 이런 게 불거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도 대처를 안 했던 건 아니에요. 보고를 받는 즉시 지시할 거 지시하시고 국민들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한 지나친 정치 공세에 휘둘리지 않고 민생을 보살피겠다, 그런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적극 대응하셨고, 네. 기자들의 질문에도 태풍과 관련해서만 해달라, 논란이 분산되지 않게. 네. 그래서 나름 대처를 잘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윤 교수님, 이게 추석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추석 밥상머리 민심, 밥상 민심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이 태풍인데 뭔가 피해가 좀 컸을 때 많은 국민들이 이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우려했을까요?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재난에 대한 대응은 네. 정부의 실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특히나 그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과의 공감 능력을 얼마나 발휘하느냐, 이것 자체가 국정 운영의 큰 방향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 재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가의 도움 없이는 개별적으로 한 개인이 국민이 그냥 헤쳐나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을 정확히 제대로 하고 실력 있게 처리하느냐, 이거는 당연히 국민들에게 평가받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7월 4주자부터 네. 넷째 주부터 지금 6주 연속 대통령 지지율이 20%에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수도권 폭우의 전후가 있었던 8월 첫째 주, 둘째 주가 24%, 25%로 가장 낮았었거든요. 갤럽 기준이죠. 네, 갤럽 기준입니다. 네. 이렇게 20%로 고착되고 있는 지지율의 기준이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폭우 때 대응을 제대로 못했고, 국민들이 이제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20%대 지지율이 고착화된 걸로 분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황에서도 정부가 어떻게 대처를 잘하느냐, 어떻게 실력 있게 대처를 하느냐, 국민들이 각자 도생이 아니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국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해야만 지지율에도 반등도 될 것이고, 특히나 국민들도 재난 상황에서도 큰 버팀목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 비서관님께서 이제 여론조사 언급하셨는데, 네. 여론조사는 뭐 들쑥날쑥합니다. 그렇죠. 왔다 갔다 하니까요. 대통령께서도 그리고 저희 당도 언제나 얘기하는 게 민주당 만착가질 겁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네. 여론조사 일희일비하지 말자는 게 정치권의 정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아까 지난번 폭우 때 분명히 청와대발 참모진들의 실수나 홍보나 그런 메시지에 실수가 있었던 건 인정합니다. 네. 하지만 폭우 이후의 상황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쨌든 특별재난 지역 선포라든지 그 나름의 대처를 빠르게 해서 빠르게 정상화되고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 대통령의 어떤 폭우 대처에 대한 위기나 실수하기보다는 네. 저희 당 국민의힘에 네. 나름의 우리 김성원 의원의 말실수나 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큰 악재를 미쳤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정부와 여당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폭우 이후의 대처, 특별재난지원 선포라든지 그런 부분은 나름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그리고 음.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신 게 이제는 지난번에 실수와 같은 거를 공무원 여러분들도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선조치 후보고를 강조했어요. 아, 선조치 후보고. 예. 그래서 이번에 태풍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처가 잘 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런데- 예, 교수님 언급하신 그 갤럽 여론조사 네. 지난 23일에서 25일까지 조사한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말씀해 네. 주십시오. 뭐 대처를 잘 하셨다는 네. 평가를 하시는데요. 근데 평가야 뭐 서로 다를 수 있죠. 네. 근데 대통령께서 그 오늘 비상대기 할 거다라고 하는 게 속보로 뜰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면 그 상황 그 자체가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나. 비상대기를 좀 할 생각이다 이렇게. 네, 정확하게 예. 뭐 대통령의 했죠. 근무 상황이 뉴스가 되는 아, 상황 그 자체가 예. 지금의 상황을 운변해주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한 가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네. 오늘 대통령께서 그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하셔서 지시를 내리시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TV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메시지가 전달되고 그렇게 하던데요. 위원장님께서도 청와대 근무를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어떤 부분을 장면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 기억으로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는 당연히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위기관리센터에 있는 화면들 속에서 나와 있는 출석에 있는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의 영상을 보면 계속 전화 통화를 하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말씀하시면 그게 다 전파가 되는데 특별하게 뭐 전화로 다시 하셨던 이유가 있나 아니면 그게 잘 안 돼 있어서 구축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전화를 들고 하셨나. 혹시 용산 집무실 아직 그 센터 이런 게 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런 거 그건 아니냐? 제가 알 수가 알 없는 수가 거고요. 없는데. 알 수가 예. 없는 건데 통상적으로 제가 5년 예. 동안 청와대에서 봤을 때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하시는 말씀을 할 때 전화를 들고 하셨던 얘기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제 좀 낯설다 네, 그런 생각이 윤 들었습니다. 교수께서 보시고 민주당이 네, 위원장님. 늘상 하는 그런 정치 공세입니다. 정치 공세를 보고 아니요 정치 공세라기보다는 어느 정부나 낯설다 이렇게 어느 정부나 말씀드렸습니다. 예. 인정 낯설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그걸 정치 공세화 하려고 노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 어쨌든 대통령실이 이전한 건 사실이에요. 이전했고 거기에 대한 거는 우리도 저 역시 지금 현재 청와대에 근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내부 상황을 속속들이 모르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기 위해서 지나친 정치 공세를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예. 대통령의 행보라는 거는 말씀이나 행위나 어느 지역에 가는 거나 그 자체가 다 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비상대기를 한다. 아니 현장에 어디 간다. 아까 말씀하신 위기관리센터를 간다. 그 자체도 뉴스입니다. 그래 그걸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화를 하시고 위기관리센터에서 말씀하시건 그것도 다 현장 대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로 그냥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부분은 네, 좋게 봐드릴 수 있는데 제가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아니요, 되는데 제 경험은 그거는 다릅니다. 처음으로 아니요. 지금 위기관리센터에 관련된 이 영상이 국민들에게 이제 알려진 거 아닌가 저는 처음 봤습니다만은 아니 그러니까 그 처음이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죠. 예, 그게 뭐 참고로 두 분 다 청와대 근무를 또 그렇습니다. 하셔가지고 그거는 대통령 업무 스타일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논쟁할 사안은 두 아니고. 분이 두 분 서로 좋다고 하지만 바로 이제 좀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 좋습니다. 하여튼 뭐 잘 그래도 태풍 피해 크게 아직까지 보도상으로는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대통령실에서 잘 관리를 했다라고 이제 두 분 다 평가를 주셨고 다만 좀 어색하다 예전 근무 경험에 비춰봤을 때 그렇게 아마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 태풍 상황에서 꼭 네. 국가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예.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아직 태풍 끝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정도로 하고요. 자, 민주당 어제 윤석열 대통령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대선 기간에 특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한 거 아니냐,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민주당 주장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 그 소환 통보하고 맞불 성격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공교롭게 맞불 성격이 됐죠. 공교롭게. 예. 왜냐하면 소환 통보가 있었던 날은 9월 1일이고요. 네. 그때까지는 맞불이 아니었고요.
근데 9월 2일 날 네. 뉴스타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새로운 그 녹취록이 보도가 되면서 네. 이 내용이 공교롭게도 둘 다 선거 과정에서의 두 후보 당시 두 후보가 얘기하셨던 내용과 상치되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특히 지금 문제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네.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맞불의 성격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동안 대선 기간 동안에 윤 대통령께서 그 여러 해명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여러 해명을 내놓으셨는데 그 녹취록을 보면 그 내용이 그 발언 내용과 해명 내용과 이제 상치되는 내용들이 네. 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상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돼 가지고 검찰 그 직접 소환 조사를 통보를 받았던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네.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당연히 없게 되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러 이재명 대표의 소환 조사에 맞춰서 일부러 맞불을 놨다라기보다는 지금 봤을 때 9월 1일 날 그리고 9월 2일 날 보도가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전국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공교롭게 그렇게 됐다 이렇게 아니죠. 저는 말씀 그렇게 주셨습니다. 절대 보지 예. 않는 게 민주당의 뉴스 만들기라고 봅니다. 이것도 뉴스 만들기다. 뉴스 만들기. 예. 왜냐하면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분명히 밝힌 것처럼 사건을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구분해야 보아야 되는 게 이재명 대표는 이미 허위사실 공표 우리 국민이 모두 알고 계시는 백현동 사건 때문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고발을 당했고 검찰에서 서면 조사의 기회를 줬어요. 줬는데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응하지 않다가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검찰로서는 고발 사건인데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렀죠. 소환했죠. 네. 그래서 그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는 걸 뉴스를 만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당이 고발을 다시 진행한 거고요. 아하.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자꾸 끄집어내시는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10년이 넘은 사건이에요. 우리 모두가 일반적으로 국민이 아시는 것처럼 10년이 넘은 사건에 대한 기억이 과연 선명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꾸 허위사실이라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내용을 파악한 부분을 발표한 거고요. 네. 그래서 저도 정권에서 경험이 있지만 1인 매매라고 하더라도 1인 매매를 설사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서도 그것을 통보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1인 매매와 소유자한테 주식의 매매 사항을 보고하는 건 틀린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사항을 가지고 자꾸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 민주당이 뉴스 만들기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서면 조사를 이제서야 서면 조사를 했기 때문에 또 소환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뉴스를 만들어요 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맞불 성격으로 고발하는데 누구나 다 하시지만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의 불소추 특권이 있죠. 특권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거는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 5년 이후에 조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도 검찰 판단하겠지만 네. 그것도 뉴스 만들기고 김건희 여사에 여사. 대한 것도 10년이 넘은 기억을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나름의 최선을 다했지만 그걸 가지고 또 특검으로 몰고 가고 근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선거 기간 때 특검을 받겠다고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가 없어요. 네. 이제 와서 자, 또 이제 상특검이라고 뭐 제가 좀 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윤 교수님. 예.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이 네. 민주당이 공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뉴스 타파가 당연히- 어떤지는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뉴스타파를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네네. 이 녹취록의 가장 기본은 지금 권오수 그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에 대한 그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그 재판 과정에서 권오수 회장 측의 변호인이 제시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민주당이 뉴스 만들기 했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건 명백하게 윤 교수님 민주당의 말씀 들어보고 답변 민주당의 하겠습니다. 뉴스 만들기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명백한 사실이 아니고요. 재판 과정에 나오는 건데 이게 뉴스 만들기냐 이 말씀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서면조사 얘기하셨는데 네. 누누이 저희들이 민주당에서 밝혔습니다마는 세 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해서 네.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서면조사에 응했고 한 건에 대해서는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직접 소환 조사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과 다르고요. 세 건 다 뭐 서면 조사를 안 받았다고 얘기하시는 건 사실과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그 좀 말씀하셨던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2010년도 당시에 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아 사람이야 그럴 수 있죠 당연히. 네. 그러나 홍준표 당시 그 경쟁 후보와의 TV 토론 과정 속에서 분명하게 가담하지 않았다. 주가 조작에 분명하게 가담하지 않았다. 두 번째 5월달 이후로 2010년 5월달 이후로 그 주가 조작하는 주가 조작 선수라고 알려지는 이모 씨와 절연을 했다라고 얘기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억을 더듬어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뭐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주가 조작은 가담하지 않았고 5월달 이후로 절연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번 녹취록을 보면 절연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게 2010년 6월달에 김건희 당시 김건희 여사가 네. 나와 이모 씨 외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저기 주식 매매에 대해서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6월달에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5월달에 절연을 했는데 6월달까지도 계속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라고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에 관련돼서는 가담하지 않았다. 그러나 녹취록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직접적인 육성의 녹취록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사하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다시 정리를 예,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네. 뉴스 만들기를 했는 부분은 네. 녹취록에 대해서 뉴스를 만들었다고 한 건 아니라는 점 아하. 말씀드리고요. 예.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고발하면서 다시 서면 조사에 응했으니까 소환 통보에 응할 필요 없다. 이렇게 뉴스가 됐지 않습니까? 그 뉴스를 말씀을 드린 거고 거고요. 녹취록에 네. 대해서는 네. 뉴스 타파가 보도를 했죠. 네. 민주당이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고요. 제가 네. 민주당 발의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윤 교수께서 말씀하신 데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10년 전의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똑같이 반복하지만 당사자가 아니었어요. 그죠? 당사자가 아니었고 그래서 토론에서 후보자 자격으로서 나름 파악한 내용을 다 설명을 드렸는데 녹취록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모 씨와 나와 외에는 매매를 하지 마라. 그 한 구절 가지고 자꾸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 그러는데 제가 정권사 출신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 흔히 다 알지만 민주당도 우리 윤 교수께서 청와대에 계셨지만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1임의 매매를 계약을 한 다음에 보고를 받고 하는 거와 주가 조작에 가담한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네. 이번에 전체적인 맥락은 본인이 1임 계약을 했지만 그 1임 계약에 있어서 본인이 돈이 들어갔고 그 외에 본인이 매매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을 보고받은 거예요.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특검법도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 달려있겠죠. 그래서 특검을 한다면 그것 또한 밝혀도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고 2년이 넘었어요. 과연 문재인 정부와 집권했을 때 그때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면 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재임 시절부터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그때 그러면 뭔가 나왔겠죠. 2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연스럽게 김건희 여사 지금 같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특검 얘기를 좀 하셨는데 지금 쌍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거 같이 한번 주가 말씀 조작에 주세요. 가담했는지 여부에 관련돼서 특히나 좀 주목해야 될 점은 네. 이미 지금 권오수 회장이 구속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어요. 재판을 받고 있지 예. 않습니까? 거기 검찰이 낸 공소장에 보면 공소장의 주가 조작 범죄 일람표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2010년 네. 1월 12일, 13일 주가 조작 매매에 대해서 이게 관련된 내용이 이 주가 조작 범죄 일람표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1월 12일, 13일 김건희 여사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그건 수사를 해서 정확하게 이제 밝혀야죠. 그래서 특검이 아니 필요한 말씀하실 때 거죠. 김건희 여사 그 여사라는 걸 포함 안 시키고 말씀 안 하셨다면 그거는 아니 그렇게 표현하면 김건희 여사 포함됐다고 여사의 인정이 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분명하게 주식을 매매한 건 사실이지 아니 않습니까? 주가 조작 일람표를 말씀하시니까 마치 그렇게 표현하시면 방송에서 청취자들은 김건희 여사가 당연히 주가 조작 일람표에 포함된 걸로 오인할 수 있는 거죠. 일람표에 지금 그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이 주제로 계속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가 조작 네. 범죄 일람표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 계좌가 계좌죠. 계좌가 있죠. 예. 아니 다른 사람 계좌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하는데 관여가 돼 있다. 개입이 돼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 명의의 그거와 계좌지 김건희 않습니까?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거는 굉장한 차이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좌가 들어있다는 거. 자, 알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아는 사실은 겁니다. 이거는 그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뭐 했습니까? 평행선이니까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제가 우리 윤 교수님 답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동안 뭐 지금 다 했지 않느냐. 그런데 아직까지 소환도 안 했고 없으니까 안 한 거 아니냐 하면서 그러니까 쌍특검하자. 뭐 예컨대 김건희 여사 거도 하고 이재명 대표 거도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윤 교수님 말씀 먼저 듣고 이 위원장님 말씀으로 좀 이어가겠습니다. 아, 쌍특검. 네, 같이 말씀 주시면 됩니다. 그 왜 수사 안 했냐? 아마 그 9월 1일 날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떳떳하면 수사 용해라 네 그렇게 했습니다. 얘기했죠. 예. 그걸 정명을 다시 본인들에게 다시 되돌려주면 떳떳하면 특검 받으면 되죠. 왜 못 받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본인의 육성까지 나오는 새로운 녹취록이 나올 정도의 상황이 됐고 이런 상황이 돼서 국민적인 의혹이 잘 제대로 해소가 안 돼 있고 네, 검찰의 수사가 매우 지지부진하게 말씀하셨듯이 잘 안 되고 있으면 그거는 국민적 의혹 해소 차원에서라도 특검을 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길게 얘기할 필요 없는 것 네. 같고요. 떳떳하면 특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특히나 뭐 한쪽 특검만 하자는 게 아니고 양쪽 특검을 같이 함께 하자. 하자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그걸 안 받을 방법이 있을까 싶습니다.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당황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혀 본인들에게 했던 말들이 본인들이 하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검찰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 안에서 검찰이 어떻게 했길래 뭐 검찰의 역할에 대해서 관련돼서 얘기하셨는데 네. 문재인 정부는 잘 아시다시피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중립을 지켜왔고요. 다만 지금 꼭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만은 네. 지난해 12월에 검찰이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권오수 회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있는 주요 인물의 가담 여부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 알고 있죠. 이게 김건희 여사 그렇죠. 그뭐 관련된 얘기입니다만은 예. 아직까지 그 9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미 구속을 하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담 여부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9개월째 지금 지지부진한 아무 얘기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속 이게 수면 아래로 가기를 바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녹취록이 다시 공개되면서 네. 이 그동안 있었던 두 가지 쟁점,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가담했는지 여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주가 조작 이모 씨와의 관계가 계속 이어졌는지 여부,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의 해소 차원에서라도 특검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듣고 좀 마무리 주제는 순서가 마무리할게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특검을 받을 용의가 있냐 받지 않을 이유가 있냐 그게 우선이 아니라 민주당의 순수한 의도가 뭔지 이게 정치 공세로 시작이 됐고 대통령 흠집 내기 정권 흠집 내기로 네. 시작됐고 그렇게 의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특검 부분은 민주당이 달렸겠죠.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네. 그래서 민주당이 달렸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문재인 정부 5년 내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 검찰의 독립성을 얘기하시면서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서 검수완박을 했어요. 그리고 검찰에서 남아있는 수사는 이제 부패 그리고 경제범죄에 대해서만 하고 다 뺐어요. 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문재인 정부 끝난 다음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출범한 다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도 검찰에 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2년 내내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를 수사를 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의 한쪽 힘을 뺀다고 하지만 또 검찰의 수사를 맡긴 것도 무슨 모순인가요? 네. 이 모든 걸 놓고 봤을 때 과연 민주당이 정말 검찰에 대한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했고 민주당이 했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그렇고 왜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를 못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제 와서 검찰에 또다시 공을 돌리면서 할까요? 이 모든 게 앞뒤가 맞지 않는 정치 공세로 보는 자, 겁니다. 지금 같이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저기 정치 공세냐 아니냐라는 얘기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나오는데 네네. 서로 간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을 다 정치 공세로 치부하는 것이 이 정부의 가장 큰 잘못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저하게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어느 국민이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하면 피땀 흘려 버든 돈을 가지고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자기가 경제적인 피해받은 피눈물 흘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상황이고 그러한 분들이 그 잘못된 분들이 지금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최고 지도자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부인이 그 관련된 계좌가 거론이 되고 그 관련된 얘기가 됐으면 그건 당연히 의혹을 해소해야죠.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것 모토로 가지고 지금 집권을 하셨는데 그거는 본인에게 보다 엄격했을 때 국민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네. 본인에게는 너무나 무디게 얘기하고 남에게는 아주 송곳처럼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할 때는 서로 간에 입장의 차이가 있죠. 근데 야당이 얘기하면 무조건 정치 공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할까요? 저는 진짜 무조건 걱정입니다. 정치 공세라고 네. 말한 적 네. 없고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해온 행태를 보면 국민들이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피땀 흘린 돈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동안 수사할 때 뭐 했냐 이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 더 일반 국민들이 노여워하고 국민들이 피땀 흘린 돈을 더 국민들이 빼앗겼다. 정말 농락 다 했다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라임과 옵티머스 네. 사건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국민들이 그간 거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김건희 여사 연결됐다는 그 차원 때문에 그러면 그게 정말 문제가 됐다면은 정권 바뀌자마자 특검을 주장하셨어야죠. 검찰 수사가 미진화했다면은. 그런데 유독 이재명 대표 출범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사건은 아니 그때 백현동 사건 자체가 허위 사실이라고 이미 돼 있어요. 고발이 됐단 말입니다. 만약에 주가 조작 사건을 가지고 얘기했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권 시작과 동시에 네. 가지고 정치 공세한다고 얼마나 더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정치 공세가 아니라 새로운 그때 당시는 사실들이 나오고 연진의 있지 문재인 않습니까? 정부의 임기입니다. 새로운 알겠습니다. 사실이 나오고 있어요. 새로운 사실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들이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새로운 사실이 재판 결과에 나왔다면서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주가조작 일제 있다면서요. 1분 남았습니다. 주가조작 일제 있는데 그때는 왜 뭐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1분 그건 남았습니다. 아니죠. 두 분 다 한 30초씩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먼저 우리 윤 교수님 정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님 말씀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이 주제가 지금 5개인데 1개 하고 끝났어요. 예. 오늘 처음 출연인데 괜찮습니다. 예. 저는 윤 대통령의 지금 시계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여전히 지금 대선 국면에 갇혀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로 인한 그 당내 내용, 끊임없는 당내 내용,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의 지금 이재명 대표의 수사,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대선이 끝난 지 6개월이 넘은 상황입니다만은 아직도 여전히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과거에 잡혀 있다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은 과거가 아니고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다. 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 한 20초 정도 시간 네.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나 저희 국민의힘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문제가 국민들이 지적하시는 인사 문제 네. 인정했습니다. 잘못됐다고.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실의 쇄신을 지금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만 바라보고 지금 다시 노력하겠다. 다시 재출범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고요. 다만 민주당이 자꾸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네. 거기에 따른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듯한 알겠습니다. 그런 행태를 가시는 것은 오히려 협치를 위한 알겠습니다. 나라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자 여기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근 위원장 또 윤재근 교수님 두 분 감사합니다. 윤재관입니다. 윤재관 교수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용자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